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민간은 당장 표에 임명해주는 유권자가 된다. 선거에 임박해선 무엇보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형편을 잘 아는 그로서는 이제부터라도 민간과 어긋나게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동안 없는 형제 간의 우애라도 선거 기간 동안은 만들어내야 한다. 가록 선거철에 상대방陣營에서 인신 공격을 할 때 가장 잘 써먹고 먹히는 방법이 가족 간의 불화설이다. 인간성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선거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인사가 그런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슷했던 두 후보였는데 낙선의 타격을 받은 후보도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친지와의 불화설에서 비롯되었다. 그 친지는 편모스라의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조카를 친척이라는 이유로 서울로 데려가 힘들게 공부를 시켜줬다고 했다. 결국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까지 되게 하는데 자신의 역할이 컸는데 출세를 하고 나니 그동안의 은혜를 모르고 입을 닦았다고 했다. 상대방 진영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하고 지나칠 리 없었다. 인간성이 나쁘니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하니 어쩌니 하며 대대적으로 악선전에 이용했고 유권자들은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결국 낙선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원영은 자신이 더 있다고 해봤자 별 뾰족한 수도 없고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지도 않다. 변복돼서 기다리는 와이프 눈치도 보이고 이래저래 자불안석이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정신없이 지냈던 나날이었다. 자신이 막상 출마를 결심하고 나자 여기저기에 찾아다녀야 할 곳이 너무 많았다. 얼마 전에는 장인어른에 따라 한총당 중진 연인 김본탁 의원을 만나러 서울까지 다녀왔다. 명목상 이유는 미리 얼굴을 익혀두는 인사라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세 사람은 시내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다. 민 위원장, 똑똑한 사이를 두었던 소문이 들리더만 직접 만나보니 역시 사람들의 눈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김채구 의원님,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나저나 내년 총선에서 제가 그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민 위원장님이 원내에 입성은 못했어도 자민당 내 입지는 상당히 다져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당에 대한 충성도나 공헌도도 상당하겠지만 말이요. 근데 얼마 전 누구인지 밝히기는 뭐 그렇지만 우리 당 모씨로부터 한총당 공천을 신청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김채구 의원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당 안팎으로 진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우리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별로 쳐주지 않는 시대가 되어놨어. 상전백회란 말도 있다더만 이런 시절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노. 이런 말하긴 자존심 상하지만 나부터도 요즘 당내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긴 싫지만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만 물러나고 사이도 자식이라는데 마침 검사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어. 저를 대신에 공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고위원님의 하예와 같은 눈총을 기대하며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뵙기를 청했습니다. 자네 뭘 하는가? 어서 일어나 인사드리지 않고. 그간에 원영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배하듯 큰절로 인사를 한다. 왜 이러시는가? 무안하겠으니. 아무튼 현직 검사로부터 이렇게 큰절까지 받고 보니 이거 감개가 아주 모량해지는데.
아무튼 최고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천에 신청하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그땐 충분히 담대를 할 예정이지만 자, 이건 성이라 생각하시고 소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민 위원장님, 우리 사이엔 뭘 이런 것까지. 소소한 것이란 말에 믿고 아무튼 받아두기는 하겠소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합시다. 나야 운이 좋아 은혜로 입성하기는 했다지만 면 위원장과 난 각별한 사이지 않았소. 정치에 몸담기 한참 전 학생 시절 4.19 땐 서로 어깨를 두르고 데모를 같이 하러 다니던 시절도 생각납니다. 그땐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오로지 나라만 잘 되기를 바라는 오직 우국 충중의 심정이었는데 말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찬민당에서 녹을 먹었었지만 사실 공천이다 뭐다 해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 김 최고위원님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사위 자식도 검사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마당에 여당으로 나서는 게 도리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 큰 힘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죠. 아이고 최고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세줄이 김본탁이 내민 손을 항송하듯 양손으로 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인다. 원영이 바라보니 김본탁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예리한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듯했다. 원영은 그런 그에게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뢰감이 최대한의 무기임을 알고 있기에 믿음이 가도록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썼다. 참, 민근아, 여러모로 미안했다. 혼자 왔다면 같이 밤샘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보다시피 네 형수와 주생이까지 왔잖니. 내가 도움 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자, 미안해. 이거나 받아줘. 형, 뭔데? 고생하고 있는데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내가 생각해보니 도와줄 거라곤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 그러면서 원영은 자조적인 웃음을 어색하게 짓는다. 민근은 매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형이 얄밉다. 자신이 형의 입장이라면 다른 가족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번쯤이라도 자신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밤을 새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모습이 솔직히 형의 향계다. 그렇다고 억지로 그렇게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은 없다. 형, 마음만 받아둘게. 민근이 돈을 돌려주자 원영은 그냥 받아두라며 호주머니에 다시 넣어주며 휙 돌아선다. 하지만 민근이 쫓아가면서 돈을 원영의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으며 강경하게 나오는 통에 그만 주춤하고 만다. 민근아,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하는 형의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형, 괜찮다니까. 나 이 정도의 돈은 얼마든지 있어. 형수도 주승이도 눈치 보일 테니 그만 돌아가도 돼. 혼자서 좀 더 지켜보지 뭐. 그러면 그래라. 아까 병원에도 알아보니 언제쯤일 거란 확신도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러다가 정말 며칠도 못 버텨. 그럼 고생해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연락해주고. 원영은 더 있어봤자 분위기만 어색할 것 같아 얼른 병실을 빠져나간다. 민근도 지금 심정으론 형을 따라가며 인사할 기분이 아니다. 얼굴만 한번 그쪽으로 향한 뒤 다시 힘들게 숨어쉬고 있는 어머니로 향한다. 민근 총각, 내가 잠시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만 눈 좀 붙이고 와. 오늘 같은 날 형과 교대로 지켜봐주면 좀 좋아. 아주머니도 말은 안 해도 허무탈 텐데.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얼마 전부터 새로 돌보던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계속 두 사람을 지켜보던 가평댁 아주머니가 원영이 가버리자 바로 쫓아오며 말한다. 42. 민근은 벌써 사흘째 밤샘을 하다시피 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하루에 2~3시간 잠을 자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신력 때문인 것 같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